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이고 남편과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둘 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라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늦깎이 신혼부부라고 부르곤 합니다. 결혼 전엔 각자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고 자연스럽게 결혼도 미뤄졌죠. 그러다 뒤늦게 인연을 만나 서로의 인생에 들어서게 됐고요. 아직 신혼이라고 하기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제 막 부부가 된 것 같다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 문제도 돈 문제도 아닌 시어머니입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기질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독특하신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딘가 단단하고 뻔뻔해 보이시지만 정작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누구보다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중적인 면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본인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요. 매너 같은 건 애초에 관심 바뀌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까지 않으시고 낯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죠.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해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래 하며 오히려 억울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조차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싶었네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통, 점심시간 무렵에 또 한 통, 오후엔 심심하다는 이유로 두세 통 더 걸어오시는 날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수다 떨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막상 통화를 해보면 전혀 급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TV 드라마 얘기나 동네 이야기 혹은 오늘 반찬 뭐 하려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였죠. 문제는 제가 회의 중이거나 집중해야 할 시간이 많다 보니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최소 5통은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라도 남기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전화를 반복해서 거시는 겁니다. 퇴근 후에 전화를 드리면 그까짓 일한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하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솔직히 당황했죠. 그러고는 다시 진정하신 듯 말하시는데 정작 하시는 말씀은 별로 급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더군요. 그냥 심심하시다거나 방송에서 누구 나왔다 같은 사소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시어머니가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가끔씩 회사로도 전화를 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더 난감한 건 전화를 걸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바로 거기 씨 있어요?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자리에 없다고 하면 없어요? 라고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동료가 저에게 그분 혹시 시어머니세요? 조심스레 물어봤을 땐 정말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았지만 몇 번만으로도 회사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선 은근히 수군거림이 생겼고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칠 때마다 괜히 불편해졌어요. 저 혼자 너무 민감한 건가 싶어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미안하고 또 미안했네요. 아무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고역이었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겉으로는 공정하고 배려 있는 척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려.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하고도 얼마간은
신혼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언제쯤 아기 가질 거예요? 하는 질문이 회식 자리나 부서 회의 후에 스치듯 나왔어요. 말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스케줄 조정이나 프로젝트 배정에서도 살짝살짝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눈치 속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며 일하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 집에 도착하면 아무리 빨라도 저녁 7시를 넘깁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또 시작이네라는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와요. 저녁 먹고 나면 그냥 바닥에 퍼져 눕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겨우 몸을 일으키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날 해야 할 집안일은 마음을 다잡고 한숨을 푹 쉬면서 억지로라도 해냈습니다. 쌓인 빨래를 개키고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쓰레기를 챙겨내놓고 나면 밤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이 생활이 반복되면 지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사실 제 남편은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집안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청소기를 돌리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설거지를 자청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이 그런 식으로 성의를 보이는데 제가 소파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저도 또 하나의 집안일을 붙잡고 있게 되네요. 처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계기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은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아 예의와 약속을 나누는 자리였고 겉보기엔 평화롭고 정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게 기본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살짝 놀라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 역시 와, 생각보다 책임감 있는 분이시네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무렵 시댁 쪽에서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저희 쪽에서 먼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그제야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우린 집 해줄 돈 없어요. 아무런 설명도 미안함도 상황에 대한 부연도 없이 딱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상견례 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맞나 싶었죠. 그때의 말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 연기였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예단을 더 받기 위한 유도 전략이었던 걸까? 지금 생각하면 그저 수작으로 밖엔 보이지 않더군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하나하나 다시 의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서로를 더 믿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저에겐 그 반대였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았더니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도 그럴 수 있어. 평생 곁에 두고 살던 아들이 떠나니 허전해서 그래. 그 마음이 집착처럼 나타나는 걸 수도 있지. 엄마는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실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했다면 그건 집착이 아니라 계산이죠.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언제나 시어머니에 대해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려 하셨어요. 제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래도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시잖아. 근데 시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그 마음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의지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쓸쓸할지 생각만 해도 먹먹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께 이해와 연민을 갖고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도무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단순히 외로워서 그러신다고 하기엔 태도 자체가 너무 당당하고 자기중심적이었거든요. 타인을 배려하거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뭘 느끼든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듣기 싫은 말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분이셨죠.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 솔직히 불쌍하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실제로도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시누이가 셋이서 같이 살았고 결혼 이후에도 시누이와 계속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단둘이 사는 모녀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누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누이는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타입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태도가 남달랐어. 친구들이 약속을 잡자고 해도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고 어지간하면 외출도 짧게 끝내고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저녁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딸이 곁에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네 부부에게 감정을 흘리시고 존재를 각인시키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희 부부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저희가 집에 오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아픈 척입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진단한 증상도 아닌데도 꼭 정기적으로 아프시다고 하세요. 며칠 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라든가 어제는 식은땀이 났다거나 하는 식의 말들이죠. 처음엔 진짜로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깜짝 놀라 병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차례 겪고 나니 이제는 패턴이 보여요. 저희가 통화도 뜸하고 시댁 방문을 조금 뜸하게 하기 시작하면 꼭 그 즈음에 어디가 아프다고 하세요. 딱히 심각하지도 않은 증상인데 엄청 심각한 듯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프다니까 오긴 오는구나 같은 말을 툭 던지시더군요. 그럴 땐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걱정돼서 뛰어온 저희 마음은 뭐가 되는 건지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했죠. 누구는 말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허전해서 애처럼 굴기도 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시어머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셨다고 느껴졌어요. 단순히 외로워서 애같이 구는 게 아니라 아예 타고나기를 심술이 가득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을 꼬아보고 작은 일에도 시비를 붙이고 관심받기 위해 무슨 말이든 내뱉는 모습은 단순한 허전함으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엄마 좀 그러셔 하고 말을 흐릴 정도였어요. 처음엔 엄마 편을 들던 사람이었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보면서 이제는 피곤함을 느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 한마디에도 계속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얼굴을 보러 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저는 결혼 초기에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고 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보면 늘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을 키워낸 분이라면 나도 잘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결혼하자마자 거의 매일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목소리라도 자주 들으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색한 사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었고 저도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댁에 갔어요. 단순히 인사드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1박 2일을 시댁에서 보내는 일정이었죠. 토요일 점심쯤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야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남편이 곁에 있으니 크게 불편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력이 바닥나는 걸 느꼈고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주중 내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나면 주말엔 정말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주말마저 온전히 쉴 수 없다는 게 제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더군요. 아무리 시댁에서 편하게 있으려고 해도 결국 내 집처럼 뒹굴거리긴 어렵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설거지가 쌓이면 눈치를 보게 되고 쉬는 것조차 어딘가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눕는 건 엄두도 못 냈고 아침엔 시계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완전히 편한 주말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조금 서운했거든요. 물론 그는 저를 사랑하고 시댁에 잘하는 제 모습이 대견했겠지만 정작 저의 피로함이나 감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마움 뒤에 작은 원망이 따라붙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주말마다 시댁을 오가다 보니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시댁 방문 조금 줄여보면 어때? 나도 친정에도 좀 가고 싶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덧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이 우리 친정에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만 시댁에 잘하려고 애쓰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때 남편은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알겠어.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내 말은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시댁 방문은 딱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정됐습니다. 주말 스케줄이 달라지니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고마운 건 남편이 그 시점부터는 친정에도 꾸준히 함께 가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시댁에 한 번 가면 그 다음 주엔 친정에도 한 번 가는 식으로요. 그 균형이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동안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나만 노력한다는 생각이 조금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은 제가 말을 하면 늘 잘 들어줘요. 제가 원하는 걸 말로 꺼내면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것도 아쉬웠습니다. 꼭 내가 먼저 말해야만 하는 걸까? 내가 지쳐서 겨우 입을 열기 전까지 그는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제가 힘들어하는 걸 조금만 더 민감하게 느껴주고 먼저 요즘 많이 피곤하지? 하면서 시댁 방문을 줄여보자고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훨씬 더 마음이 따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도 남편에게 고마운 건 변함없어. 하지만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말하기 전에 다가오는 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조금은 서운함을 안고 있네요. 남편이 착해서 참 좋습니다. 정말로요. 이 사람만큼 순하고 배려 깊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기준에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눈치채고 물 한 잔 건네주는 그 마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그런 모습이 늘 고맙고 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착하고 순한 사람,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착한 사람은 왜 꼭 결단력이 부족해야 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냉정함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바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순간에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와의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남편이 저희 편에 서서 단호하게 말해주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조심스러워했고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지치게 했어요. 물론 그게 제 욕심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 왜 강단까지 바라느냐는 말, 맞는 말이죠. 저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그러는 걸 테고 중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니까 남편의 우유부단함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도 나서지 않을까? 왜 나 혼자 힘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제 감정이 미안하기도 해요.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저를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인데 제가 그 마음에 흠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이토록 순하고 착한 사람에게 결단이라는 단어를 요구하는 게 결국 저 혼자만의 과한 욕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조절되진 않더라고요. 네, 결국은 제가 욕심이 많은 거겠죠. 알면서도 섭섭하고 고맙다 말하면서도 서운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이상한 행동들과 일관성 없는 말과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저는 결국 감정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점점 조여왔고 일상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어느 날 퇴근길 남편과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어. 솔직히 시어머니랑 계속 엮이는 거 감당이 안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투는 조용했지만 목소리엔 그간 눌러왔던 감정이 가득 묻어나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나도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질려버린 적이 많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랐어. 그동안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우리 엄마는 좀 특이하지만 정은 많아라며 좋게 포장하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진심이 느껴졌죠. 그래도 내 엄마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고 저도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했죠. 이제 정말로 시어머니랑은 선을 좀 그어야 할 것 같아. 부탁이야.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엮이지 않게 해줘. 그 말은 결혼 생활의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말과도 같았기에 저도 두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박했어요. 감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알겠어.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라도 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참 슬퍼 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겪어온 엄마의 무게, 그 무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네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어요.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가정교육 잘 받은 티가 난다. 말투나 태도가 단정해서 보기 좋다는 말을 자주 해줬죠. 저 역시
그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감사했고 부모님께도 조금은 떳떳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욕심 많은 성격도 아니었고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더더욱 경계하며 살았죠. 그런 저였는데 시어머니에게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그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한심한 여자로 보였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 삶을 설계하고 지켜왔는지를 그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외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에 관심을 갖고 유행 따라 옷을 바꿔 입을 때도 저는 책 한 권 더 사거나 적금 통장을 한 장 더 만드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했던 건 단지 절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만을 위해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매년 제게 스스로 주는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5일에서 7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거였어요. 누구와 함께라기보단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건 저에게 휴식이었고 삶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달린 저에게 잘했다는 말 대신 비행기 표 하나를 끊어주는 셈이었죠. 그 여행이 없었다면 아마 그 시절을 그렇게 열심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혼자만의 보상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거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고 집을 장만하느라 대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엔 저도 남편과 뜻을 모았어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대출금부터 갚자. 그러고 나서 우리 둘이 함께 여행 다니자. 그런 약속을 했고 저도 기꺼이 동의했거든요. 여행을 미루는 게 아쉽긴 했지만 우리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네요. 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도저히 더는 참기 힘들다며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남편에게 솔직히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게.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될 줄 몰랐어.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께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을 거고 어머니도 우리 집에는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안도의 한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곧바로 반발하셨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댁에 안 오고 아들이 부모 집 오지 말라니 말이 돼? 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래, 역시 예상대로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둘 다 솔직히 너무 지쳤어. 엄마한테 질려버렸어. 그래서 그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말에 묘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끝내 말해줘야 했던 거니까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꽤 오랫동안 조용하셨습니다. 갑작스레 끊긴 전화, 사라진 메시지,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어색했지만 곧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랄까요. 주말에 무슨 눈치도 보지 않고 퇴근 후에 누가 전화할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지켜보며 잘한 선택이었어라고 말해줬고요. 그런데 그 평온함은 아주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남편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그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야,
오늘 뭐 했니? 하는 다정한 말투였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저희가 시어머니께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날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네요.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용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평소와 같은 톤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속으로만 삼켜오던 말들을 드디어 꺼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돈도 안 드릴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동안 자주 전화드렸고 쉬는 날마다 찾아뵙고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저 남편이 벌어오는 돈 축내는 여자 취급만 받았잖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묵은 감정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며느리 역할을 해도 어머니는 늘 불만이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욕먹을 거라면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고 욕먹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후련해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더군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아직 충분히 젊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쓰실 돈은 직접 벌어서 쓰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직 대출도 있고 아이 계획도 있고 솔직히 여유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뒤에서 제 욕을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정도는 감안할게요. 하지만요, 예전처럼 제 앞에서 대놓고 이상한 말씀하시고 상처 주시면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 말을 마친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였고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말을 덧붙이셔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폭주한 듯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날도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손을 꼭 잡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해야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결혼 전 이야기 하나를 꺼냈어요. 너 결혼 전에 1년에 한 번씩 너한테 상 줬잖아. 혼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거 이제 내가 해줄게. 오늘은 그냥 나가자. 전 솔직히 망설였어요. 여행은 지금 무리지. 돈도 없고 지금 그런 사치는 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꾸도 없이 제 손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말 그대로 끌려가듯이 따라 나섰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백화점이었어요. 남편은 가방 코너로 저를 데려갔고 아무 가방이나 하나 골라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격표를 먼저 본 습관이 있어서 들고 있던 가방을 얼른 내려놓았어요. 이건 너무 비싸. 안 돼. 라고 했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주는 상이니까 받아. 너 그동안 너무 잘했어. 결국 저는 남편이 고른 가방 하나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엔 또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식탁에 앉아 저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메뉴를 골랐고 저도 그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을 풀게 되었죠. 음식이 나왔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입맛이 저렴해서 그런지와 이건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맛은 있었지만 음식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와닿았던 건 따로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감각보다도 남편의 마음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밥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래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네요. 누가 보면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저녁 한 끼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참 식사를 하던 중 남편 핸드폰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다시 떴거든요. 진동으로 울리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진동으로 울리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긴장부터 되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그래도 받아보자 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감정 없이 시작하시더니 이내 제 뒤쪽으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인지 물으시더군요. 지금 어디야? 뭐가 그렇게 시끄럽니? 저는 굳이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랑이 가방 사준대서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 다녀와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좀 시끄러워요. 사람이 많아서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고막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미 줄 돈은 없고 네 배 채우고 네 가방 살 돈은 있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고 잠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려던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얘는 지금까지 일하면서도 집안에 할 만큼 했어요. 진짜 많이 참고 잘해줬어요. 그런 애한테 왜 이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하시려던 찰나 남편은 단호하게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덩달아 쿵 내려앉았죠. 뭔가 얼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것처럼요. 그러더니 남편은 제 핸드폰을 조용히 꺼버렸습니다. 오늘은 아무 연락도 받지 마. 그냥 나랑 시간 보내자. 그렇게 말하는 남편 얼굴을 보니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네요. 그날 남편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보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막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오랜 시간 참고 속으로만 사귀던 감정들이 어느새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하루는 제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여전히 단호하고 따뜻했어요. 앞으로 엄마 전화는 내가 받을게. 넌 받지 마. 그러고는 제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 번호를 조용히 차단하더군요. 사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는 그 확고한 태도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남편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방패이자 안식처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문득 시어머니가 전처럼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자 이번엔 시누이를 향해 화살을 돌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누이는 착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아이죠. 저 대신 지금 그 자리를 떠안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락해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당분간은 제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곧 제 내면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 지금은 나를 지키는 게 먼저야. 오랜 시간 참아왔잖아. 이제는 내가 나를 챙겨야 할 시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쩐지 눈물이 날 뻔했네요. 그래도 저는 요즘 아주 조금씩 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